좋은 아침입니다. 5월 29일 오늘의 이슈 한보연이 전합니다. 어제 기사에서 앞으로 부당한 이 과실 비율 인정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관세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는 대만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기사 내용, 그리고 스위스 IMD에서 평가를 했는데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태국한테도 밀렸다는 내용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문제점들이 되고 있는 화웨이, 이 화웨이의 그 오픈랩이라고 하는데 이 5G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오픈랩이 서울에서 예정대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 오픈에 대한 약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 1.6%까지 오른다라고 합니다. 1년에 2번 오르는 것도 처음인데 오르는 폭도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늘 얘기했던 손해율 부분뿐만이 아니라 손해율 악화 때문에 보험료 인상 부분들을 늘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늘 언급했듯이 이제 가동연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장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늘어나고 경락손해 부분도 확대되고 여기에 이제 그 정비수가 같은 것들이 인상하는데 이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보험료로 인상될 수 있는 원가가 인상되는 거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실 비율을 따져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미 뭐 출시가 됐죠. 그런데 요번에 아마 어제 그 기사 내용과 더불어서 다시 이렇게 손해보험협회에서 광고를 하는 것 같고요. 자동차 사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찾기는 분명히 어려운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번에 그 바뀐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면 더더욱 아무래도 그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가 경쟁력이 태국보다도 밀렸습니다. 뭐 여기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다 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도 밀렸고요. 그리고 뭐 국제 무역도 밀렸고 정부 효율성도 밀렸고 뭐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도 인프라 부분도 다 밀렸는데 유일하게 올라간 부분을 보자면은 기업의 효율성 부분이랑 기업가 정신 부분입니다. 뭐 1등이 싱가포르고 미국이 3등으로 밀렸습니다. 1등이었는데 그리고 중국은 13위, 14위로 밀리고요. 아무래도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이 일반 이제 국가의 이제 어떤 경제 규모나 이런 것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인데 뭐 이쪽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부족하다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이제 방향을 잡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규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돼서 뭐 요즘 이제 그 산업 경제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유 경제라고 해서 뭐 늘 얘기하는 우버, 리프트, 뭐 에어비앤비,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 거죠. 모바일이나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시장이 커지는 것은 분명히 막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득권과의 이제 그 마찰이고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그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가 돼서 이러한 신산업들이 굉장히 성장의 동력을 갖출 수 있게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기술 전쟁 결국은 미국이 화웨이라는 세계 최대의 통신 업체를 이제 죽이기를 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많은 또 유럽이나 일본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사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이 오픈랩을 예정대로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이 오픈랩이 뭐냐면은 뭐 이제 이 5G 환경에서
기업들이 자사의 솔루션을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죠. 야, 5G 환경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무료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오픈 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뭐 화웨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12조 원에 달하는 부품도 사갔고, 이게 굉장히 서로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면, 근데 사실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뭐 신규 장비 도입을 재검토하는 중이기도 하고, NH농협이 1200억 투자해서 그 금융망 이렇게 이제 그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서도 화웨이와 컨소시엄을 이렇게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재검토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이제 그 눈치 작전, 그리고 미국의 눈치,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 기사에 담았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픈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 간소화하고 정부 어떤 이제 인사들이 빠지는 그러한 내용들도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네. 재테크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 네, 코스피가 뭐 주식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오를 땐 천천히 오르고 빠질 때는 팍팍 빠지고 뭐 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늘 이제 개미들은 정보가 늦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올라가서 매매 차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빠지는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늘 수익 실현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사실 하죠. 그리고 자금력에 있어서도 뭐 다 아시다시피 기관이나 외국인의 자금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휘둘린다라는 얘기들을 우리들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뭐 아시다시피 어제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승분 다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질 때 같이 팍팍 떨어지고 오를 때 또 같이 못 올라주는 그러한 부분들, 올해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결국은 코스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을 좀 잃은 거죠. 잃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무역 전쟁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죠.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발표됐고, 수출 안 좋고 반도체 좋지 않고 뭐 계속 그러한 얘기들, 내수 문제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될 때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또 줄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환율 문제도 있죠.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이탈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은 코스피가 하반기까지는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서는 잠깐 결국은 지금이 코스피를 매수할 수 있는,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중 무역 전쟁 결국은 협상 타결로 이어질 거란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쪽에 좀 개인적으로 무게를 좀 실는 편입니다. 물론 국내 주식 비중을 많이 갖고 가지는 않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수출 주도형 중심 국가다, 중국에 너무 비중이 크다, 그리고 뭐 GDP 대비해서 거의 한 70% 수준에 육박하는 게 무역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죠. 뭐 일본 같은 경우가 높아도 한 28%, 그리고 중국이 한 20%반 30% 수준이고, 미국도 20% 초반 수준인데, 대한민국 이거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죠.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상위 15개 주식으로 따지자면 거의 40% 수준이 넘습니다. 거의 30에서 40%가 외국인 주식 자금이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민감하고, 이러한 이제 대한민국의 그 금융시장의 어떤 성격 때문에 힘들죠. 사실 힘들고, 또 이제 뭐 고령화 문제로 인한 저성장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 시장의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국 주식 비중은 좀 적게 갖고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또 손실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또 투기 열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조심성을 정부에서 경고를 했고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하반기 코스피가 횡보장으로 갈 거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성장률이 2%까지 하락할 거니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경제 성장률은 무역 분쟁 격화되면 2.0, 현 상태 유지하면 2.2, 타결은 2.3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는 지금 국고채가 이제 1.75로 3년 만기 국고채가 그래서 시장 기준금리 1.75를 밑도는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또 그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1950에서 2150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240원까지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억제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대한 압박이 별로 없어지는 부분들 뭐 뒤에 공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도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문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